63년에 100원이었네요. 81년에 컬러 방송 시작되면서 2,500원이 됐고 40년 만에 3,800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겠다. 실제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광고비가 3분의 1로 줄였다고 해요. 사실은 지금도 중간 광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꼼수 방식으로 광고를 넣고 있는데요. 네,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지금 꽤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문제 강유정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BS 수신료가 옛날에 시청료라고 그랬다, 시청료. 그렇죠. 네. 세금처럼 여기고 63년에 100원이었네요, 기록 보니까. 그러게요. 100원이었습니다. 63년에 100원이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쭉 올라서 이제 81년에 컬러 방송 시작되면서 2,500원이 됐고 이제 이걸 40년 만에 3,800원으로 이제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81년도 요금을 지금 받는 거면 적긴 적은 거죠. 예. 적은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KBS가 공영방송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수신료를 제값을 받을 만큼이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강 교수님한테 일단 이 질문부터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공영방송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건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견제와 균형의 감각을 잘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이거 역시 권력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상업 광고 및 그런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돈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BBC나 ZFE 같은 그런 방송국들이 갖고 있는 공영성 하면 떠오르는 이런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공익성인 겁니다. 공익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방송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1일 날 양승동 사장이 발표한 어떤 계획안들을 보면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전부 이 공정성, 독립성, 공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뭐 예.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겠다, 공정 신뢰 저널리즘을 구현하겠다,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을 확립하겠다, 뭐 고품격 공영 콘텐츠를 제작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알면서도 많은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거는 사실 기존의 KBS 혹은 공영방송 이미 잘 하고 있었어야 되는 영역이고 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기본을 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어반복을 하면서 수신료를 높이겠다고 하니 게다가 이 수신료는 준조세입니다. 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 맞습니다. 준조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격 시비로 넘어가서 훨씬 더 사실은 아주 위협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KBS 사장이 이제 그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그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이 수신료 인상의 실질적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저희 지금 방송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레거시 미디어가 점차 역사의 주류에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광고비가 3분의 1로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하려고들 하는데 가령 뭐 중간 광고를 허용해 달라라던가 예. 사실은 지금도 중간 광고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괜히 나뉜 다음에 갑자기 웬 뜬금없이 1, 2부 나뉘어라고 하지만 다시 연령 고지가 뜨면서 2부가 새로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꼼수 방식으로 광고를 넣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광고비가 줄어서 그렇다라는 말에 또 시민들의 불편 중 하나 뭐냐면 그러면은 KBS에서 광고를 전부 다 빼는 조건으로 오히려 수신료를 높여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너무 줄었기 때문에 광고는 광고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수신료대로 높여야 된다고 하니 또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방만한 운영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떤 후진성 그리고 지금 언론 소비자들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의 부족분을 구조조정이라는 되게 평범한 사기업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안 하고 조금 쉽게 수신료 인상으로 이게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네.
광고 매출이 줄어서 제작비가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인데 수신료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데 글을 쓸 정도로 굉장히 저항이 크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사실상 인적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지금 와중에 4천여 명인데 1,400명을 조정하겠다면 했지만 그러니까 예. 자연 감소분이 1,100명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차피 퇴직하는 퇴직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새로 한 500명 정도 신입사원을 뽑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BBC라던가 혹은 독일 공영방송 ZDF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받아서 인건비 구조가 10% 20%도밖에 안 되는데 네. KBS는 거의 40%도 육박을 하는 거예요. 거의 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는 네. 수신료의 반 가까이가 월급으로 나간다. 월급으로 나가니까 예. 결국은 인적구조 쇄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조금 꼼수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언론 소비자들이 비치는 거죠. 왜냐하면 게다가 뭐 휴가 지원비 뭐 이런 것까지 휴가 지원비가 또, 500만 맞습니다. 원씩이라는데 저는 그 KBS 일도 꽤 많이 한 편이어서 그 우호적인 감정이 없진 않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좀 이런 건 누가 봐도 너무하지 않는가. 휴가 보상비를 어떻게 500만 원씩을 주고 그다음에 억대 연봉자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봐도 구성원 전체에서 46%가 억대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직장으로서 정말 좋은 직장이네요. 정말 좋은 직장이고 점점점 좋아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 대개의 우리 경제 흐름과 기업의 흐름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사회의 지적 생산의 최대치가 대학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대학은 점점 위축되면서 대기업 연구실 같은 데서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란 것은 다 사적 이익에 준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으니까 공익 영역에서 그래도 그 한 사회의 지적 산물의 결정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방송사도 빼놓을 수가 없고 그중에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국제사회 한국의 내용을 알리는 것도 맞아요. 역할을 하고. 근데 KBS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 좀 생각해 보면 KBS에서 고성 현장인 것처럼 산불을 조금 네. 그건 조작한 거. 위조죠, 위조. 정말 조작이죠. 강릉인가 그 맞습니다, 네. 강릉 지구가 앞에서 방송하면서 고성 산불 현장 간 것처럼 맞습니다, 네. 예, 가짜 방송한 거예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독도 헬기 추락 사건 때 미리 촬영한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대원들이 영상 이제 구조를 위해서 영상을 요청했으나 독점법 내지는 이게 단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보존하다가 크게 좀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고 이게 단순히 공익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대개의 언론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KBS는 과거 80년대에는 뭐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네. 시작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언론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히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들 7가지, 8가지 과제를 내놓는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야, 하여튼 재밌는 건 넘쳐나는 세상에 KBS마저 그런 거 하지 다른 않으셔도 재미 돼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예. 재미. 예. 네, 네. 사실 말해서 지식 생산에 맞아요.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또 아카이브도 좀 남겨줘야 되고. 그럼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KBS가 지금 미래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자, 이제 이번 국회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을 반드시 하겠다고 KBS 양승동 사장이 의지를 보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강유정 교수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KBS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안타깝지만 벌써 대선 전국으로 들어서지 않았어요. 우리 네. 아까 앞서서도 과거 대선 이야기했지만 아마 60일 내에 국회 통과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준조세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각 선생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품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거를 만들기에는 그러면은 엄청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요. 공영방송은 그런 것보다 말 그대로 100년 이후에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필름과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카이브로서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점잖고 그리고 좀 무게감 있게 가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